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금 언론사에서 한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해서 기소되고 이로 인해서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5월 28일, 지난해 5월 28일에 이 MBC의 보도국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이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입니다. 이 약속 없이 보도국장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다시피 됐죠. 그런데 나중에 MBC가 이 조 기자를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언론노조와 MBC 본부가 이 사내 그 내부 보고서에서 민실이 보고서라고 하죠. 거기서 이 김장영 보도국장 취임 이후에 MBC 보도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MBC 쪽 해명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자 조수경 기자가 직접 보도국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조수경 기자가 이제 정식으로 출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취재 약속을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MBC가 이 사건을 이제 그 조수경 기자 유죄 판결을 보도하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법원은 이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전 취재 약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밝혔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MBC가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BC는 처음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그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검찰은 퇴거 불응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 벌금 100만 원을 약식 기소를 해서 결국 재판까지 갔죠. 이게 MBC가 보도한 그 화면입니다. 보면 이제 빨간 원 안에 조수경 기자가 이렇게 만나러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확히 73초 만에, 1분 13초 만에 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걸 쫓겨났느냐 또 쫓겨나지 않았느냐라고 가지고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이 법원의 논리는 이 출입기자로 등록하거나 방문증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약속도 하지 않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식으로 출입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간 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죄의 그 근거는 아니고요. 국장과 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것도 물론 A에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죠. 정식적으로 이제 취재 요청할 때는 뭐 사전 약속을 하고 찾아가는 게 맞고, 물론 MBC 보도국장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과연 약속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해서 유죄가 되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조 기자는 취재 목적에서 김 국장을 방문했고 이 약속 없이 찾아온 기자를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검찰에 고소를 하고 실제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서 기자가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속 선상에 있는 문제인데요.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입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이 조수경 기자의 문제를 논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고 몇 가지 이제 김장현 보도국장의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벌금 3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민사 소송에서 지금 또 유죄 판결이 그 고법까지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1억 2천만 원짜리 소송을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을 좀 자유롭게 하거나 좀 이렇게 과격한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법원은 이제 그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그리고 민 국장이 일부 팩트를 틀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김 국장 취임 후에 MBC 법조팀 전원이 시용 기자로 채워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이 일부 시용 기자가 있었고 전원이 시용 기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민 국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내용을 그 방송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게 허위의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 퍼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진실을 믿었고 취재 결과 그 당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 방송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비판과 비방의 경계라는 것도 모호한데요. 이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이제 빌 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은 김장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 결과 김장겸이 아니라 이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의 김모 기자였고 이 김장겸 국장이 이 최종적으로 그 실질 책임자였다라는 사실이 법원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팩트에 뭐 이제 그 진위를 따질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게
이 비방을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지어냈느냐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죠.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게 근거 없는 비방이고 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정도냐라는 것 논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법조 전문가들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이 민국장의 이 팟캐스트라는 것도 미디어과 다른 형태, 이제 외부의 미디어과 전혀 무관한 팟캐스트인데요. 그것도 하나의 언론 매체라고 본다면 이 매체 이날 방송의 문제는 핵심은 MBC의 무너진 공공성 그리고 추락한 신뢰도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었다 보기 어렵고 비방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김장경 국장에 대한 실명 비판이 있고 당사자 보기에 일부 표현이 지나쳤을 수는 있지만 이 정당 언론 행위를 과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처벌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당사자들은 이 법적인 소송을 겪으면서 그리고 실제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김장겸 조롱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정은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롱과 비판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2는 굉장히 사례가 많아서 짧게 넘어갈 텐데 무려 6명의 기자를 지금 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례 1부터 2-1부터 2-6까지가 그런 비슷한 사건인데요. 당시 세월호법 가지고 여야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유족들의 의견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이 KBS하고 SBS는 전달했는데 MBC에서는 유족들 사실은 전혀 빠진 채 이런 이제 동물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디어로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BC에서는 과연 세월호 유족이 황새보다 못하냐라는 보도를 했는데 MBC에서는 이 보도 가치 판단은 MBC의 것이다라거나 아니면 이 세월호 유족의 보도를 9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디서 다뤘다고 했나요? 다른 아침 정오 뉴스와 뉴스투데이에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유족을 황새보다 못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 어떤 비평의 영역이기 때문에 MBC가 세월호 유족이 황새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이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MBC는 우리가 세월호 유족을 황새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실 공방의 영역을 끌고 와서 그걸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겁니다. MBC가 유민 아빠 입원 소식을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아침 뉴스에 보도했다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언론 단체들이 집회 과정에서 조선동아 MBC는 기레기 아닌 양아치다라는 발언을 한 걸 그대로 다운표를 쳐서 인용 보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MBC는 또 이걸 가지고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건 정확히 모든 내용이 집회 과정에 나온 워딩을 정확히 다운표 쳐서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령 우리가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다운표 쳐서 인용한다고 해도 그 주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언론사가 책임 부담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나온 주장들은 모두 다 MBC와 앞서 다른 MBC를 포함해서 이 조선동아, MBC 세 언론 매체의 어떤 이 세월호 관련 보도의 문제를 비평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도 문제를 비판한 어떤 시민단체 인터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팩트가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저희도 관련해서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진실공방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요. 해성진 우리 위원장께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정수성학회의 지분 매각, 지분 처분 사안을 둘러싸고 MBC에 있는 이진숙, 지금은 대전 MBC 사장으로 와 있죠. MBC 이진숙 당시 홍보본부장과 지금 작고하신 최필립 전 정수성학회 이사장 그리고 또 다른 MBC 관계자 한 분, 세 분이서 경향신문사 11층에 있었던 정수성학회 이사장실에서 몰래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수성학회 지분을 매각한다는 논의를 했고 그걸 우연히 제가 듣게 됐습니다. MBC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청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필립 이사장께서 그 논의가 있기 직전에 저랑 통화를 하시다가 스마트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서 제가 한 1시간 동안 관련 내용을 다 듣게 됐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청력이 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다 파악이 됐던 터라 그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그 보도에 따른 대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건 고소, 그리고 또 MBC에서 제가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왜곡이라고 하면서 민사상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낸 게 있는데요. 일단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 6개월, 그리고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그 왜곡 보도라고 MBC에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던 소송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저희는 보고요. 이제 그 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고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직전 직후죠. 그때 역시 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료 사건이라고 해서 한겨레가 주도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주도했던 지금 이제 한겨레 그 정환봉 기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이제 댓글료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는데 그 김하영 씨에 대해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리 정환봉 기자를 고소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미디어오늘 그 이정원 편집국장님께서 어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영역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이려는 시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건도 그렇고, 우리 정한봉 기자가 그 국정원 댓글료 관련 이딴 의혹을 제기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된 건도 사실은 기사에 나타난 어떤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그런 내용의 그런 성격의 소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건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세월호 참사, 지난해 한 4월, 5월 그쯤이었죠.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인터넷 한겨레에서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사고 다음 날이었죠. 사고 다음 날 그 전남 진도에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모두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인터넷 한겨레에서 SNS에 나타난 이제 뭐 누리꾼들 반응 등을 종합해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는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갈무리해서 소개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를 인터넷 한겨레에서 보도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기춘 당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이 비서실장 등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한겨레 보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겨레와 편집국장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빠르게 1심하고 2심 다 진행됐는데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한겨레가 이겼습니다. 우선 이제 사례 발표가 한 분 더 남았는데, 이계덕 기자께서 인터넷 뉴스 신문고의 압수수색 사례를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문고 뉴스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당분간 휴직을 하기로 하고 지금 술집에서 알바 중에서 지금 기자가 아닌 이계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휴직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저희 검찰이 6월 4일 날 저희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압수수색 사유가 회사 언론사와 관련 있는 사유가 아니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였습니다.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이었는데, 이게 홍가혜 씨와 망치 부인 그리고 효전 스님 등의 악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변호사분 연락처를 알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면서 언론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수사 중이긴 하지만 금전민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번호만 알려주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구지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8시 반에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안 도망갔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하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와 있대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받더니 회사에 빨리 가봐라. 회사에 빨리 가봐라. 거기 가야지 압수수색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간에 그래서 회사로 제가 찾아갔는데 현장에는 한 10여 명 정도, 대구지검에서 올라온 10여 명 중에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었고, 도착하자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장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 저는 돈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의심만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희한했던 게, 분명히 이름이 저희 박훈규 기자라는 저희 다른 기자한테 온 택배고 봉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뜯어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박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뜯어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뜯어봐야 되는데, 남의 택배를 막 뜯어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노트북 압수수색 당시에 키워드도 좀 희한했던 게, 뭐 홍가혜 씨, 이경선 씨는 뭐 관계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그 안에 세월호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면 사실은 의혹이 가는 사람이 저랑,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돈을 줬다는 거니까 알선하면서. 그러면 근데 문제는 정작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안 했고 압수수색할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권력 내지는 정부가 개인의 명예,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입을 막기 위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또 남발해 왔습니다. 유승희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 부분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지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이게 입법이 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런 고뇌에 찬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성안을 한다고 해도 현재 집권 여당과 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각 매체들에게 압박을 넣는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참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2008년, 2012년 뭐 그 엄혹한 시절 다 통과하고 지금 2013년, 14년, 15년 또 이제 한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현 정권의 그 불법 부정, 또 허위, 뭐 지금 천안함 그 명예훼손 고소 36차 공판을 통해서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폭침으로 몰아가서 유엔 제재까지 이끌어내서 북한을 핵을 리셋시키려고 했던 어떤 미국의 이해관계와 현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맞물림이 이제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상당히 경계선상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지금 다루지 못하고 다만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그 일부 지금 기획 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대강 모두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담합해서 건설업자들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고, 또 곳곳에서 지금 뭐 4대강 뭐 이게 홍수 조절 뭐 이런 거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고기가 4대강에서 수천만 마리가, 수억만 마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다 까발려 보면 전부 이거 문제 거리들이죠. 뭐 사자방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이제 진실로 밝히는 게 지금 현 정권은 거북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세민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언론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디 언론인이 탄압받으면 성명서라도 좀 민주당 이름으로 발표해주고 언론 탄압 공대위 대특별위원회 명의로 강하게 저항을 해주는 그 언론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게 좀 절실 입법까지의 과정에서 과도기에 너무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 희생자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요. 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답답했지만 지금 이제 하나둘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MBC 뭐 파업 정당성 이겼고 KBS도 이제 새노조 중심으로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또 회복하고 있고 또 언론 노조가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새로 위원장님 되신 분도 오셨고 했으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매우 어려우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인 전체가 똘똘 뭉쳐야 되겠죠. 네, 그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참 홀로 고군분투 해오셨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지금 파고들어서 지금 이제 홀로 그야말로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언론인은 아니시지만은 또 그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지금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 용기 그야말로 더 큰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신 김한균 위원장께서 우리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선생님께서 좀 과제를 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요약하면은 권력기관 혹은 권력 집단이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언론사가 언론사를, 정부 부처가 또 언론사를,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또 언론사를, 물론 이제 그 한겨레의 경우에는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잠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언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사 한 토막이 생각났는데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하고 어떤 다른 한 분이었는데 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해서 면담하는 거였어요. 짤막한 박스 기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일방적인가요? 여공들한테 분뇨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시절이었는데 한홍구 교수한테 묻는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자살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한홍구 교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면서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왜 노동자들이 자살하나요? 한홍구 교수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여공들이 받았던 똥물 뒤집어 쓴 그 모욕은 그 순간만 지나면 돼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가서 몸 깨끗이 씻으면 냄새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소송 겁니다. MBC 170일 파업 이후에 근데 최근에 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소심이 3건 있었죠. 3건 다 완벽하게 노조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이 마지막으로 6월 12일 날 있었거든요. 192억을 MBC가 노동조합에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개인들 있잖아요. 집행부들이 사는 집에 다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해외는 못 갑니다. 자기 혼자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온 가족이 그 일을 당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지만은 언론사에서 소송 거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대한 판례들 굉장히 진보한 측면이 있고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퇴행적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장관이, 부처의 장관이, 국가정보원이, 검찰이 그걸 모를까요? 몰라서 기소를 하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 나중에 무죄 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기소할 거야.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야, 검찰이야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고 보조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요. 죽으라고 그 사람 괴롭힌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악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맞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사건 하나 지나고 나면요 인생 다 망가집니다. 문 닫아야 돼요. 최성진 위원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지부장입니다. 언론노조는 단일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김한균 위원장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부장이거나 분회장이죠. 강병국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이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공영방송이니만큼 뭐 MBC라든지 KBS에 대해서는 과도한 소송 비용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또 해야 되리라고 또 보고요. 또 원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업과 협업으로 이런 과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여론화해야 된다. 미디어 오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신문고 뉴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과도한 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또 고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일단은 아까 이제 분업과 협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노동자들부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편집국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기사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행동을 하는 언론 노동자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지만 그러한 그 언론 노동자들의 이 관심과 그 단합된 행동을 조직화하는 것은 또 이 언론 노동자의 또 일정한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언론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관심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지금 그 언론 현장에서 진실을 알리는 하고 진실을 증명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언론 현장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소수가 그 진실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아픔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뭔가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좋은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